구독자님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금줄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클래리티 법안의 자금 유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본격적인 축조 심사와 표결 조율에 들어가자마자 리플을 포함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핵심 디지털 자산들이 일제히 강력한 상방 움직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법제화의 가시적인 진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소리인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숨죽이고 있던 대규모 기관 유동성이 마침내 빗장이 풀리며 크립토 마켓으로 급격하게 복귀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본의 대이동은 소문에서 시작되어 명확한 사실로 굳어질 때 폭발한다는 금융의 철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을 만큼 이번 자금 유입은 향후 펼쳐질 거대한 불장 레이스의 확실한 서막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크립토 마켓의 상승에 환호하는 와중에도 전통 금융시장 아래에서는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 폭탄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무려 3.8%로 시장 예상을 웃돌며 뜨겁게 타올랐고 생산 자물가지수 PPI는 무려 6%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매파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변동성인지 아니면 고물가의 고착화인지 시장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기축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전통 금융자산들이 연준의 긴축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자본들이 생존을 위해 디지털 자산으로 도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금융통화 정책의 심장부인 연준의 권력 구도에도 사상 초유의 대격변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임명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이번 달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완고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며 시장을 압박했던 제롬 파월 의장은 의장직에서 정역적으로 물러나 일개 연준 이사 신분으로 강등되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정책의 사령탑이 완전히 교체된 것인데요. 시장은 과연 신임 워시 의장 체제에서 극적인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숨을 죽인 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권력 교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통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극심한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 압력을 받았던 것인데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연준의 정책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 시점이 바로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 진정한 대체 자산으로 전 세계 금융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결정적 타이밍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규제 명확성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기 위해 기득권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청문회장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크립토 저승사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특유의 날카로운 고성을 지르며 법안을 맹렬하게 비난했는데요. 워런 의원은 대형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철저한 대변인 신분으로 전락하여 크립토의 확장을 막기 위한 수많은 방해 목적 수정안들을 무더기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부분은 워런 의원이 발의한 모든 방해 목적 수정안들이 위원회 내부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하고 전량 기각되며 완벽하게 폐기 처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은행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정치적 공세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뜻인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규제 명확성 법안의 가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며 반대파들의 명분 없는 발목 잡기는 크립토의 승리를 더욱 빛내줄 뿐입니다. 워런 의원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결정적인 신의 한 수는 바로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의 정역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청문회 직전 미국 유력 매체인 세마포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토론을 길게 끌더라도 자신은 무조건 이번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케네디 의원이 강력한 찬성 입장을 굳히면서 민주당 반대파들이 회의를 이틀 3일씩 연장하며 꼼수를 부리더라도 법안이 은행위원회를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찬성 과반 구도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정책 중심부가 이미 크립토 제도화를 통과시키기로 완벽한 정치적 합의를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을 만큼 케네디 의원의 캐스팅보트 확보는 리플 승리의 견고한 보증수표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백악관 입성 로드맵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은 연방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작년에 하원을 이미 통과한 하원 버전 법안과의 정밀한 자구 수정 및 통합, 레콘사일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양원의 법안이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되는 최종 클래리티 단일 법안이 완성되면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로 서명을 위해 이송됩니다. 의회 내부의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크립토 진영의 의원들은 미국의 개국 250주년이자 역사적인 독립기념일인 다가오는 7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최종 친필 서명을 하도록 만드는 대규모 정치적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과 더불어 크립토 자산의 완벽한 법적 독립과 합법화를 선언하는 기념비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시장의 대원칙은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위대한 격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서명되는 7월 4일 당일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부분은 그 조동이 오기 직전까지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문 주도형 펌핑과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지를 가뿐하게 탈환하고 우리의 리플이 전고점 저항선들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며 2달러를 넘어 그 이상까지 수직 폭발하는 강력한 프리런업 현상이 법안 서명 전까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개월간의 지루한 박스권 횡보와 지지부진한 흐름은 거대한 폭발 직전에 위장된 기회일 뿐이며 영리한 고래들은 이미 폭발적인 자금 유입을 시작하며 판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글로벌 것이 경제로 조금만 넓혀보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금융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시장을 향해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SBI 글로벌 자산운용의 최고 책임자의 경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폭등세를 멈추지 못하고 마침내 마지노선인 위험지대에 정역 진입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화 환율의 안정성을 방어하고 전 세계 자금줄 역할을 하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유동성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이 정교한 삼각 균형이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이 거대한 균형의 붕괴는 일본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채권 및 주식시장을 강타하는 연쇄 체인 폭락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무장관들이 왜 급하게 아시아 동맹국들을 방문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지 숨겨진 배후를 반드시 통찰하셔야 합니다. 금융 붕괴의 쓰나미는 일본을 넘어 미국 채권 시장의 중심부까지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지노선인 4.5%를 가볍게 돌파하며 금융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데이터는 미국의 20년물과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무려 5%를 동시에 깨부수고 폭등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30년 만기 장기 국채를 5%가 넘는 고금리로 발행해야만 겨우 팔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무려 19년 만에 처음 있는 대재앙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 8%대까지 수직 상승하며 전국의 부동산 매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고 실물 경제가 동결된다는 뜻입니다. 전통자산 시장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통자산 시장의 붕괴 징후는 미국인들의 유일한 노후 자금줄인 401k 401k 연금 유동성 데이터에서 명백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 주마다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인덱스 펀드에 유입되며 미국 주식시장에 하방을 받쳐주던 수십억 달러의 연금 자금 유입이 사상 최초로 완벽하게 중단되며 스톨스토레드 상태에 빠졌는데요. 은퇴 연령에 도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규모 자금 인출 리뎀션이 시작된 반면 생산성이 낮은 젊은 세대들의 자금 유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떠받치던 연금 유동성의 맥박이 끊겼다는 소리인데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갈 곳을 잃어버린 이 거대한 은퇴 자금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유입 폭발을 기록하고 있는 리플 현물 ITF HRA, IRA 시장으로 대대적인 자금 배분, allocations 변경을 감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 주식 인덱스를 버리고 리플 ETF의 안전한 제도권 유동성으로 연금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완전한 글로벌 기축자산 등극을 알리는 초대형 유동성 폭탄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과 기술주들의 고향인 나스닥 지수가 연합하여 리플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단 6대 핵심 디지털 자산만을 추종하는 통합 크립토 인덱스 선물 상품을 정격 출시했습니다. 이 강력한 제도권 레일이 깔리자마자 대한민국의 대형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의 24시간 단독 거래 대금이 무려 1억 1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가볍게 추월하고 전세계 1위 자리를 통째로 집어삼켰는데요. 비트코인 유동성이 마르는 동안에도 리플의 기관자금 유입은 독보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을 만큼 리플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습니다. 아직도 전통 자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대중들이 눈을 뜨기 전에 이 위대한 리플의 유동성 선점 경쟁에 전력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확신을 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